오늘은 중개사 민법 유치권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유치권은 담보 물권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조문을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담보 물권,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원래 소유자의 처분 권한을 내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게 담보 물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권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하고 처분도 마음대로 해야 소유권인데, 소유권자가 어떤 대여금이라든가 기존의 채무 관계에 있어서 그 채무를 보상을 받고 대신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채권자에게 넘기면서 어떤 대여금을 약정하는 것을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남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담보 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담보 물권은 가장 전통적인 게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는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저당권, 근저당권이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등기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등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제 집행,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서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등기가 잡혀있죠. 상대방 부동산에. 그리고 내가 어떤 채권 관계를 일으켰죠. 그래서 채권자가 대부분 근저당권이 돼야 됩니다. 채권자가 근저당권이 돼야 되지,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근저당권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채권자에 한한다. 저당권자와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저당권자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어떤 내부적인 어떤 대여금이라든가 어떤 기존의 채권이 있는 것을 근거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게 근저당권, 저당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자에 한한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을 담보물권이라고 그러고, 또 등기가 됐지만 저당권과 근저당권과 비슷한 게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도 가등기로 어떤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부동산을 가등기로. 가등기, 담보가등기. 물론 담보가등기는 일반 매매 소유권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는 아니죠. 하지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담보가등기도 넓은 의미의 담보물권으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아예 소유권을 내가 가지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양도담보입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양도담보,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담보물권의 저당권, 근저당권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에 이것을 담보물권이라 하고,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닌 질권도 있습니다. 질권은 중개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질권도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질권은 권리질권, 권리에 관한 질권은 등기가 됩니다. 하지만 동산에 관한 질권은 전당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하나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돈을 안 갚으면 그 물건을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게 전당포입니다. 그래서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는. 하지만 권리질권도 있다. 권리질권은 그 권리 밑에다가 질권을 등기가 됩니다. 하지만 질권은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중개사 시험 범위 담보물권 하면 크게 1번 저당권, 2번 근저당권, 그 다음에 3번 담보가등기, 4번 양도담보. 이게 등기가 수반되는 담보물권입니다. 오늘 배운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등기는 되지 않지만 담보물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반드시 유치권 먼저 외워야 될 거. 유치권은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가 돼 있지 않지만 국가가 특별히 인정한 담보물권이다. 그래서 유치권 시험지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중개사 시험에. 아주 중요하죠.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습니다.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유치권으로 등기하러 왔습니다 하면 등기소에서 안 잡아줍니다. 등기가 될 수 없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그럼 유치권은 누가 행사하냐? 그러니까 넥타이 부대, 은행이나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등기만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넥타이에 있는 화이트 칼라인 채권자들은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됐죠? 유치권은 블루칼라, 작업복 입고 직접 건물에서 공사를 행사하는 공사 현장에 있는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악이 많이 받쳐있는 사람들이 유치권입니다. 등기는 안 돼 있지. 돈은 공사대금은 받아야지. 건물주는 또는 공사를 맡겼던 도급이는 돈을 안 주지.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 노력했던 땀 흘렸던 그 건축물에다가 돈을 받을 때까지 유치하고 있습니다. 점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가 되지 않고 점유권만 인정하는 것이 유치권이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유치권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유권만 인정하는 게 유추권이다. 그래서 유추권이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딱 3개만 외우면 됩니다. 자, 공사대금, 건물에 관련되는 돈만 유추권 행사할 수 있어요. 공사대금,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이걸 비용상한 청구권이라고 그럽니다. 자, 비용상한 청구권은 집주인이나 채권자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닙니다. 자, 집주인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돈 빌려서 받은 게 아니라 비용상한은 건물에 관련된 돈을 썼다 해서 비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관련된 필요비 또는 건물의 가액의 증가가 있다, 유익비. 자, 그래서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만 유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유추권 첫째 어떤 생각한다? 유추권 시험에 나오면 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순번이었겠죠. 순번이었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자, 유추권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리고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만 가능하다. 이것을 건물에 관련된 돈이라고 그런다. 건물에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에 관련된 돈만 행사하는 게 유추권이다. 자, 유추권은 동산, 부동산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동차 수리점 세탁소 주인 세탁물이 수리해가지고 자, 주인이 돈을 줘야 옷을 돌려주죠. 자, 카센터에서 돈을 줘야 차 수리하는 키를 주죠. 자, 이런 것을 동산을 미리 돈을 받을 때까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는 권리가 유추권입니다. 자, 유추권은 동산과 부동산도 다 해당된다. 자, 유추권 딱 정리하면 첫째, 유추권 등기 나온다 안 나온다? 등기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다. 우선 변제, 배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줄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유추권은 말소하는 권리가 아니라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말소할 수도 없어요. 등기가 안 나오니까. 등기가 안 나오니까 말소되는 권리도 아닙니다. 자, 저당권은 돈 받으면 등기에 딱 주어지죠. 자, 그래서 저당권은 말소 권리라 그러고 유추권은 저당권과 아무 관계없는 돈을 별도로 받아야 그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유추권, 점유권만 인정됩니다. 자, 유추권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자, 조문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추권의 내용이죠. 자, 320조 유추권의 내용 하니까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그러니까 물건이니까 부동산, 동산도 유추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도 당연히 동산 개념이죠. 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돈을 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유추권입니다. 점유만 하면 돼요. 유추권은 점유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이 변제기라는 것은 언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점유는 하고 있으되 아직 유추권은 성립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유추권의 권리가 생기는 건다 이겁니다. 점유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변제기가 지나고 나서 나중에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유는 변제기 유추권 성립 전에도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고 유추권만 성립하면 합당한 점유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점유는 유추권 성립 전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됐죠? 하지만 유추권이 행사되려면 변제기는 넘을 때부터 유추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부동산, 동산 다 해당합니다.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하는 것은 점유권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점유권, 점유할 권리만 있습니다. 유추권은 이것을 부종성, 수반성이라 그럽니다. 항상 계속 변제기에 받을 때까지 계속 물건을 점유할 수 있으니까 그 물건과 같이 간다 이거죠. 부정성, 수반성. 자,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은 적용되지 않겠죠. 정당한 근거에서 공사대금을 받고 정당한 근거에서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이 인정돼야지만 유추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든가 원인 없는 행위로는 유추권 행사하면 안 되죠.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죠. 공사대금이라든가. 자, 유추권의 불가분성입니다. 유추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종성, 수반성이죠. 그래서 유추권은 절대 쪼갤 수가 없습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됐죠? 당연하죠. 유치물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쪼갤 수가 없죠. 금액을. 그래서 302로 점유하더라도 전체 빌라 전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302호 하나만 점유해도 됩니다. 302호만 돈을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유추권자는 일반적으로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경매 신청권이 있고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어요. 이건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경매 신청권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경매 신청권은 단순한 경매 신청권만 인정된다고 그래야 돼요. 하지만 유치권은 점유권만 있기 때문에 뭐 유치권자한테 먼저 배당을 받기 위한 경매 신청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인정했는데 인정 안 된 지가 오래됐어요. 판례로. 그래서 유치권자를 위한 경매 신청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또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신청은 안 됩니다. 우선 변제. 유치권자한테 먼저 돈을 주세요 하고 경매 신청은 안 돼요. 경매 신청하면 등기상에 있는 저당권자들한테 먼저 돈이 다 배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매 신청해가지고 남는 돈 있으면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채무자가 유치권자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따로 공사대금을. 자, 그래서 유치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등기가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유치권자도 하나의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단순 경매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지 자기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 신청권 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권 이런 단어가 나오면 틀린 걸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경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치권자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아주 단순하게 그 경매 배당금으로 지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경매는 신청할 수 있다고 됐죠. 그래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로 가야지 앞에 무슨 이상한 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유치권자를 위한 경매 신청 안 됩니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신청 안 돼요. 단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유치권자는요. 법원에 청구해서 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팔아달라 해야지 자기가 직접 매각하면 안 돼요. 매각 권리가 없죠. 유치권자. 그래서 법원에게 매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간이변제 충당입니다. 법원에 매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법원한테 매각해달라고 청구했다 하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감정인 가격이지 시세 가격으로도 아니에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간이변제 충당권입니다. 자기가 직접 변제 충당하면 안 돼요.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이 권리를 간이변제 충당권이라 그럽니다. 자, 유치권자는 단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간이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도 있어요. 과실수취권은 건물에 대한 차임료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차임이에요. 차임. 과실 나오면 항상 월세를 말하면 됩니다. 과실수취권도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이란 말 나오면 민법에서는 두 종류죠. 주의의무 위반, 의무 부주의 의무를 과실이라고 그러고 잘못했다 하는 거죠. 또 일반적인 과실은 법정 과실로 월세를 말합니다. 월세. 자, 그래서 문맥으로 파악하셔야 되죠. 여기서 과실은 월세를 말하겠죠. 월세. 자,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는 경매를 해야 됩니다. 또 돈으로만 수령해야지 어떤 물건으로 수령하면 안 돼요. 금전적으로 자기 변제에 충당해야지 어떤 물건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안 됩니다. 금전이 아닌 때는 경매를 또 신청해야 됩니다. 자,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에서 점점 공제하면 되겠죠. 이자를 먼저 충당하고 원본은 나중에 충당하는 게 원칙이다. 자, 과실 수취권도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법으로 인정된 권리는 단순 경매 신청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 수취권 이 세 개는 법으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건물에 관련된 돈을 써가지고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데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 자, 의무는 유치권자의 선관 의무. 선관 의무라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남의 것은 아예 눈을 똑바로 뜨고 파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돼요. 주의 의무가 센 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내 재산 같으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예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주의 의무가 좀 약합니다. 왜? 좀 파손돼도 돼요. 내 거니까. 하지만 남의 것은 파손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눈 똑바로 뜨고 봐야 할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자, 남의 물건을 보관한 자들은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유치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자, 이걸 어겼다, 위반했다. 그러면 유치물이 파손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어기면 파손시키면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하면서 파손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똑바로 현상 그대로 점유하고 있어야지. 자, 유치권자는 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는
주로 건축주도 될 수도 있고 건축주가 아닌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채권을 줘야 할 사람이 채무자죠. 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누구한테 임대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면 안 됩니다. 유치권자는 무조건 점유만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임대 행위를 하거나 수익 활동을 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있어요. 자, 보존이라는 것은 집에 물이 새면은 지붕을 고쳐야 될 게 아닙니까? 무너지기 전에 보존을 해야죠.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을 위반할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선량한 관리자 위반, 그 다음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수익활동 했다든가 임대활동 했다든가 사용을 했다든가 담보 제공을 한 것이 발각이 되면 유치권 소멸 청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존이 중요합니다. 보존은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니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주택에 대한 유치권이 나옵니다. 자, 주택은요 반드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택은 사용을 해줘야 주택이 보존이 됩니다. 주택은 가만히 있으면요 수도관도 파열되고 어떤 부식되고 가스레인지도 작동이 안 되고 전기도 누전되고 그죠. 그래서 주택은요 주택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숙식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한 자는 그 주택을 채무자의 승낙 없이 숙식은 할 수 있다고, 사용은 할 수 있다고. 그죠? 요거는 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상가 건물이라든가 영업시설은 점포 같은 거 유치권 행사한 사람은 수익 활동하면 안 돼요. 거기서 장사하면 안 되지만 주택에 대한 유치권자는 주택은 사용하는 것이 곧 보존행위다. 그래서 주택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주택을 사용하더라도 숙식을 하더라도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죠. 자, 주택에 대한 유치권이 어쩐다? 채무자의 승낙 없이 주택을 사용하더라도 주택에 숙식하더라도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불법 행위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사용은 뭘로 간다? 보존 행위로 갑니다. 하지만 사용료는 내야겠죠. 사용료. 자, 그럼 정리합니다. 주택에 대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주택에서 사용하더라도 유치권 소멸 사유는 되지 않지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집니다. 부당이득 반환, 사용료는 내야겠죠. 부당 의무 반환 책임은 있다. 부당 의무라는 것은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자, 사용료, 숙식료는 내야 됩니다. 숙식료하고 유치권자하고 채권을 상기할 수도 있고, 자, 사용료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주택의 유치권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불법 행위로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집니다. 유치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유치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필요비 유입비를 말합니다. 자, 필요비 유입비도 유치권 행사가 됩니다. 건물에 관련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해야죠. 자, 필요비 유입비도 유치권 대상이 됩니다. 자, 필요비 유입비는 언제나 시험에 잘 나온다. 필요비. 자, 필요비 하면은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용익물권자는 등기상 사용하는 권리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필요비, 유입비를 청구할 수 있죠. 자, 필요비 아주 중요하다. 자, 필요비와 유입비 이거 못 받아도 건물에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됩니다. 또 필요비, 유입비는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필요비, 유입비가 후순위 권리자가 필요비, 유입비를 했어도 이건 공사대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배당을 받더라도 자기 전세 보증금은 늦게 받더라도 필요비, 유입비 영수증만 첨부하면 이 공사금은 자,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자, 필요비, 유입비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필요비, 유입비 먼저 유치권하고 결부된 것은 유치권도 행사가 가능하다. 딱 정리하면 되죠. 필요비, 유입비도 유치권이 가능하다. 자,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유입비를 지출한 때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것을 유입비라 그럽니다. 당연히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받기만 하면 돼요. 항상 유입비는 청구만 하는 거지 어떻게 받을지는 주는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소유자의 선택 또는 임대인의 선택 이렇게 나와야 돼요.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유익비에 한해서만 그 기간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은 유익비에 있어서만큼은 기간을 좀 늘려줄 수 있어요. 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필요비는 법원이 기간을 늘려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익비만 해당한다는 거. 유익비가 법원이 기간을 늘려주면 그 기간 동안은 유치권이 안 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죠. 자, 일단은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 대상이 된다. 그러면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에 한해서 유익비를 청구하는데, 다 돈을 줄 사람은 채무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한 금액을 주든 또는 증가액을 정산해서 상환을 주든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아무렇게나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을 청구할 수만 있다.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유자의 선택으로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법원은 유익비에 한해서 상한 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 됐죠?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은 유치권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소멸시효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자가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를 못 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 하염없이 점유만 하고 있으면 자, 불법 점유가 돼버립니다. 그죠? 반드시 공사대금과 필요비, 유익비의 근거, 판결문이 있어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피담보 채권, 내가 받을 수 있는 근거되는 권리, 그 근거되는 권리가 서로 소멸시효와 아무 영향이 없다 이거죠. 유치권만 계속 점유만 하고 있으면 자,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권리가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로 가야 돼요. 자,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로 가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은 자, 권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한답니다. 진행과 아무 영향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하더라도 틈틈이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공사대금 반환 청구, 필요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을 받아놔라 이겁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판결문으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유치권으로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중단되지 않는다. 자,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면 큰일 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과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아무 영향이 없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별도의 판결문을 받아라 이겁니다. 별도의 판결문을 받아야지 유치권만 연락에 점유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소멸시효라 그럽니다.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자, 그래서 유치권 행사 자체로는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로 가야 됩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로 가야 돼요. 진행에. 그러면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유치권자는 반드시 공사 노가대 업자들은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 이거요. 판결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필요비, 유익비를 받으면 필요비 반환 청구 소송해서 필요비 판결문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유치권 행사만 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답니다. 진행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이죠. 자, 요거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이 유치권이 건물이 중요하니까 다른 건물에서 유치하세요 하고 유치 담보를 다른 것으로 제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또는 유가증권자가 뭐 다른 어떤 보험을 제공해서 자, 이걸로 보험 받으세요 하고 자, 유치권을 풀어주세요 하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거는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타담보 제공은 유치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면 무조건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만 하는 거예요. 점유만. 등기가 되지 않고 우선 변제권도 없고 물상 대입권도 없습니다. 자, 물상 대입권과 우선 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자 마당에는 우물이 없다 그래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고 자,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대신
보험금을 달라갈 수도 없어요. 그걸 물상대위권이라 그러니까. 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도 없다. 물상대위권도 없다.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만 하는데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자, 점유의 침탈로 당해서 점유의 강제로 뺏겨가지고 유치권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소멸된다. 그래서 침탈당해서 강제로 쫓겨나면 점유가 상실되죠. 그러면 유치권 소멸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송으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해서 유치권이 회복되면, 점유가 회복되면 유치권이 회복된다 그래야 돼요. 점유보호 청구권 시간이 깁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하나의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자, 점유가 회복돼야 유치권이 회복되는 거지. 점유가 상실되면 무조건 유치권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지. 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경매도 신청할 수 없고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자,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신청할 수 없고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순순히 경매 신청을 하든가 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이상 점유권에 대한 조문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반드시 반복하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반복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치권자는 등기된다 안 된다.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고 물상 대위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 수취권, 경매만 신청할 수 있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안 됩니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유치권을 위한 경매 신청은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강제로 빼앗기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되는데, 자, 그런다 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해야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강의하면서 또 유치권만 연락에 점유하면 안 돼요. 유치권 점유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로 가야 됩니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유치권 행사한다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별도로 판결문 받아야 된다. 자, 이상 유치권에 대한 조문의 강의를 마쳤습니다.